스카이 의대 80명 이상, 최상위권이 선택한 목동탑 영어 리뉴얼, 학교별 시험을 꿰뚫는 맞춤형 내신 자체교재 5만 명 이상이 선택한 문법특강 5단계 교재, 15년 동안 10만 명이 선택한 정규반 수능독해, 문법, 서술형, 실전기출어법 자체교재로 수시비 정시 대비해 최적화된 수업을 제공한다. 최상위권을 위한 압도적 강의력, 철저한 관리 시스템, 학생별 세밀한 전략을 통해 중앙일권도 내신 1등급, 단 3개월 대학을 결정짓는 영어 학습의 차이를 리뉴어 학원에서 확인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뉴어학원에서 이제 양정고 내신을 담당하고 있는 모진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양정고는 이미 1차로 이제 설명회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때도 좀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오늘도 이렇게 토요일 아침부터 이제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귀한 시간 내서 와주신 만큼 이제 여러 어머니들께서 궁금해하실 좀 내용들 위주로 이제 양정고는 어떤 시험 유형을 가지고 있고 저희 리뉴어학원에서는 또 어떻게 아이들 시험 대비를 시키고 있는지 이렇게 좀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제 양정고의 시험에 대해서 좀 구성을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지금까지는 아마 이제 여러분 어머님들 이제 우리 아이들 중학교 이제 시험 범위에 이제 익숙해 있으실 거예요. 이제 교과서 2과 정도 이제 보통 들어가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교과서 2과는 기본이고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부교재 그리고 그 해 모의고사까지 해서 보통 이제 교과서 외의 지문들만 이제 한 40개 이상 정도가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고등학교 범위 시험 범위고요. 그리고 이제 양정고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외부 지문까지 포함이 돼서 총 지문 개수로는 교과서까지 해서 한 50개 정도까지 추가가 된다고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교과서가 개정 교과서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양정고가 오래 쓰던 부교재, 굉장히 오래 쓰던 부교재가 있었는데 그 부교재도 작년에 같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교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이제 고3 이상 정도의 되게 어려운 수준의 부교재였는데 이번에 바뀐 부교재 같은 경우는 고1 기출 모의고사 모음집이에요. 그래서 사실 난이도 자체는 좀 많이 이제 낮아졌죠. 이제 그만큼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변형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만큼 이제 좀 지문 개수도 원래는 이제 20개 정도가 부교재에서 포함이 됐었다면 지금은 이제 부교재에서는 35개. 그래서 양을 일단 좀 더 늘렸다. 이제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그 난이도 차이를 좀 커버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외부 지문 같은 경우가 여기 11.9%라고 이제 보이시는데 이제 요게 작년 기준으로는 제일 많이 나왔던 게 11.9%였어요. 근데 이제 외부 지문은 사실 좀 매 해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제일 많이 나왔던 이제 재작년, 이제 2년 전 같은 경우는 많이 나왔을 때는 한 시험이 20% 정도까지 해서 거의 이제 외부 지문만 다 틀려도 이제 80점을 넘기 힘든 그런 시험의 난이도가 됐었던 적도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 해마다 좀 요건 이제 경향이 달라서 또 추가가 될지 일단 첫 시험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점 같은 경우는 이제 객관식 24문항에서 주관식 이제 6문항 총 30문제라서 사실 이제 50분 안에 풀기에 그렇게 많이 여유 있는 그런 문항 수는 또 아니긴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좀 시간 관리도 되게 이제 시험 볼 때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파이 이제 차트에 보시면 여기 작은 부분이 이제 단어 문제로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 문제라는 거는 사실 양정고가 원래 이제 시험 범위 단어장도 포함이 됐었어요. 근데 단어장이 빠지면서 원래 항상 나오던 이제 객관식 단어 문제 5문제가 같이 이제 자연스럽게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작년에 좀 변화 중에 하나가 갑자기 단어 문제가 다시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단어장은 없지만 이제 시험 범위 내에 있는 지문의 그 단어들을 가지고 단어 문제를 똑같은 형태로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따가 좀 구체적인 문제들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양정고 시험의 특징을 제가 이제 3가지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일단 시험 범위 내의 문제들은 보통 좀 평이한 수준이고 거의 다 특히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가 실제 모의고사 유형이랑 굉장히 좀 비슷하게 이제 내용 위주로 빈칸이나 순서나 삽입 이게 좀 내용을 이해하는 문제들의 객관식 유형들이 좀 많이 출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또 어법 고르기 이제 어법 틀린 어법 고치는 문제가 양정고에서 또 많이 나오는 이제 트레이드 마크 중에 하나인데
이 문제를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요 왼쪽에 있는 문제들이 여기 제일 많이 나온 좀 제목 추론이나 빈칸 추론이나 이제 내용을 확인한 내용 이해를 확인하는 문제들이고 지문 변형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수업을 잘 따라오고 내용에 대한 숙지만 좀 잘 되어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중간에 있는 문제가 이제 어법, 어법 고르기 문제, 객관식 문제인데 대부분 양정고 어법 문제들은 한 개 고르기가 아니라 두 개 고르기, 세 개 고르기, 틀린 거 세 개 고르기까지 이제 많이 출제가 돼서 아이들이 보통 두 개까지는 잘 모르는데 한 개를 잘못 실수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마킹 실수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런 이제 실수 관리도 되게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어 문제거든요. 이 단어 문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이제 첫 문제들로 스타트가 되는데 보시다시피 배점이 되게 작아요. 이제 1.2점이라서 이제 작은 배점이긴 하지만 그만큼 아이들이 좀 의외로 실수를 많이 하는 이제 유형인 이제 문제들 중에 하나인 게 이게 단어가 그냥 단어가 아니라 거의 다이어로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지문에 나온 단어의 뜻은 알고 있어도 이 단어가 다른 뜻으로도 존재한다는 그거를 모르는 이제 뜻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틀리는 유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험 범위 내의 문제들, 특히 객관식 문제들 같은 경우는 조금 쉽게 출제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외에 이제 다른 부분이 좀 난이도를 높이는 부분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양정고 시험의 특징이 또 영작 서술형입니다.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는 제일 대표적으로 또 어법 같은 경우가 밑줄 어법, 밑줄 어법의 고치기 이제 항상 많이 나오고 그리고 작년에 또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 서술형이기도 했는데요. 작년에 특히 좀 서술형 문제들이 예전에 많이 양정고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원래 양정고는 좀 전통적으로 이제 암기에서 쓸 수 있는 서술형, 이제 암기만 좀 달달달 돼 있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술술 쓸 수 있는 그런 서술형이었다면 작년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이렇게 요약문을 완성시키는 서술형이라든지 아니면 요약문에 단어를 쓰는 서술형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많이 예전까지 나오지 않았던 문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사실 이런 것들이 작년에 좀 큰 변화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왼쪽에 보시는 문제가 이제 주관식 서술형의 어법 문제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거의 문장 전체가 다 밑줄이 그어져 있고 이 중에서 틀린 거를 모두 고치기예요. 그래서 몇 개가 틀렸는지 안 알려주고 줄은 5개지만 이 중에서 틀린 부분만 고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틀린 부분을 이제 어법 숙지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 두 문제 같은 경우가 작년에 이제 출제됐던 이제 새로운 유형, 신유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요약문의 서술형입니다. 이제 원래 많이 출제했던 서술형은 그냥 원래 지문의 암기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서술형이었지만 요거는 요약문을 주고 새로운 영작이잖아요. 요약문의 내용을 이제 배열한 보기의 단어로 새롭게 배열을 해야 된다는 유형이라서 일단 지문의 내용 주제를 확실하게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건 물론이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여기에서 쓰라고 하는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구문들을 이제 섞어서 쓰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not only A but also B라든지 from A to B라든지 이런 이제 상관 접속사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사구문 이런 것들을 그때 이제 조건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쓰려고 이제 한다면 완벽하게 좀 그 다양한 어법 포인트, 영작 포인트가 기본기가 되게 중요한 그런 문제가 좀 작년에 좀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이제 암기뿐만이 아니라 좀 기본기 영작 실력을 외부 지문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제 서술형에서도 좀 많이 시험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요약문 같은 요약문이긴 한데 이건 이제 영작이 아니라 이 요약문 안에 단어들을 지문 안에 있는 단어를 찾아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이 요약문 자체의 해석이 또 정확하게 되어야 여기서 어떤 단어를 요구하는지도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단어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똑같은 단어를 찾는 게 아니라 요거를 이제 형태를 변형해서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생각보다 어휘력이 좀 단단하게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서술형, 이제 특히 영작 서술형이 양정고 영어 시험의 난이도를 높이는 일단 첫 번째 요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마지막 이제 특징은 이제 고난도 아무래도 외부 지문인데 외부 지문 같은 경우 이제 아이들이 시험에서 처음 보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풀듯이 처음 마주하는 푸는 지문들인데 이게 이제 보통은 평균적으로는 고2에서 고3 정도 수준인데 정말 어렵게 나올 때는 고3 이상 정도 수능에서도 보기 힘들 정도의 어휘나 그런 이제 주제 같은 걸로도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객관식 같은 경우는 보통 여기 빈칸 추론이 아무래도 제일 많이 출제가 되고 빈칸 추론이나 뭐 요약문 완성이나 형식은 수능 유형이랑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난이도가 좀 그때마다 좀 해마다 좀 변형이 좀 차이가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요 두 문제들이 이제 서술형으로 나오는 작년 기준, 제일 최근에 나왔던 작년 서술형 외부 지문 문제들인데요. 이제 어법 문제 같은 경우도 아까 보여드렸던 그 어법 문제랑 좀 차이가 있죠. 아까보다는 훨씬 더 밑줄이 맞아요. 거의 뭐 대부분 다 전체가 다 밑줄이 그어져 있다는 건 그만큼 이 장문이기도 한데 이거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샅샅이 뒤져서 모든 어법 포인트를 다 확인하면서 그 분사 구문이면 분사 구문, 전치사면 전치사, 수일치 모든 거를 다 이제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확인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다 갖춰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 같은 이 지문에서 이것도 똑같이 요약문을 완성을 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 요약문도 이 지문 안에 있는 단어를 활용을 해서 단어를 빈칸을 채워 넣는 건데 그만큼 일단 어법도 그렇지만 독해력까지 같이 테스트하는 그런 좀 고난도 문제, 제일 좀 작년 기준으로 어려웠던 그런 이제 외부 지문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하자면 일단 양정고 시험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지문에 대한 이제 숙지, 암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겠지만 또 그 외에 또 이런 이제 서술형에서 변형이라든지 외부 지문 같은 걸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은 또 정규 수업이나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좀 중학교 과정을 통해서 쌓아왔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기본 실력이 굉장히 탄탄하게 갖춰져 있는 게 되게 중요한 시험이라고 제가 여러 해 동안 봐온 결과 이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 양정고 시험을 리뉴학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는지 이제 리뉴학원의 이제 내신 수업 특장점을 이제 몇 가지로 이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모든 이제 교재랑 클리닉은 다 이제 담당 강사 제가 이제 맞춤형으로 이 학교에 맞춰서 필요한 자료들만 따로 직접 제작해서 맞춰서 제공하는 자료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클리닉 같은 경우도 일단 저희가 이제 매 수업 이후로 클리닉에 1시간 반 정도 이제 시험을 보는데 클리닉이 정규 수업과는 달리 굉장히 또 양이 많습니다. 일단 이제 매번 소화해야 되는 지문 자체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걸 또 한 시험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빈칸 시험도 보고 이걸 이제 암기하는 빈칸 시험도 보고 이제 또 내용 테스트, 내용을 이해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서술형을 쓸 수 있는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한 지문을 가지고도 시험을 여러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클리닉 양이 일단 많다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클리닉 자체도 이제 다 학교마다 똑같은 유형이 아니라 이제 양정고에 아까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해서 새롭게 나온 유형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휘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문 서술형 이게 이제 작년에 특히 새롭게 출제한 신유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저희가 이런 테스트를 보지 않았지만 작년에 새롭게 나오면서 이제 요 문제에 좀 대비를 시키려고 제가 또 따로 이제 이렇게 예문 형식으로 어휘 테스트를 이제 매 시험마다 이제 보고 있었고, 그리고 요약문 같은 경우도 이제 매 수업 이후에 복습 차원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배웠던 그 지문을 요약문 형태로 이제 한번 써보자. 이제 그냥 암기가 아니라 요약문을 쓸 수 있는지 이제 아이들 내용도 이해를 테스트하고 이제 요약문 영작도 훈련을 시키는 걸 매번 이제 진행을 했어서 이렇게 매 수업마다 또 매 클리닉마다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어떻게 특히 양정고 시험도 양정고 시험이지만 그 해에 바뀌는 그런 부분까지 다 맞춰서 이제 준비를 시킬 수 있을지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해서 만드는 자료들인 거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지문 필기를 할 때 일단 제 분석 과정부터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어법, 어휘, 내용 이렇게 이제 색깔 자체도 세 가지로 애들한테 필기를 해주는데 요거를 제가 그대로 아이들한테 수업을 할 때 이제 보여주면서 필기를 하면서 수업을 하고 아이들한테 똑같이 따라서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형광펜 사용도 거의 좀 어색해하거나 아예 그냥 좀 이제 배치 두고 쓰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좀 뭔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내가 하는 게 맞나 싶은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어색해 하다가도 결국에는 이렇게 좀 잘 따라해서 실제로 학생들이 이렇게 이쁘게 따라합니다. 왜냐면 이제 아이들 처음에는 이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건 아는 건데 굳이 써야 되나 하다가도 나중에는 결국에 지문을 암기를 해야 되니까 이 암기를 할 때 보면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더 눈에 훨씬 잘 들어오기도 하고 이게 또 어법은 어법대로 어휘는 어휘대로 또 내용은 내로 따로 이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는 어법으로 나오겠구나 어휘로 나오겠구나 이게 이제 같이 암기를 하면 숙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하다가도 나중에는 해보니까 이게 더 암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제 그때 가서는 이렇게 이제 이쁜 필기를 아마 어머님도 몇 달 뒤에 좀 펴보시면 영어 교재 펴보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그 필기 외에도 기본적으로 꼭 강조하면서 시키는 게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일단 저는 이제 모든 지문에 대한 내용 정리를 아이들이 직접 하게 시킵니다. 자,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게 생각보다 남학생들 같은 경우도 특히 쉽게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이제 좀 무지성 암기라고 하죠. 무지성 암기로 이제 영어 텍스트만 달달달달 이제 외우는 걸 또 잘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하다 보면은 영어는 텍스트는 이해를 하는데 나중에 막상 주제를 물어보면 주제를 몰라요. 요지를 물어보면 요지를 모르고 그냥 이제 이 지문 자체 영어만 보고 이제 공부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 시험에서 정말 쉬운 유형 중에 하나가 이제 문장 삽입. 이제 문장 삽입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려운 유형이라고 하는데 이제 내신 유형은 문장 삽입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변형도 없이 그렇게 많이 외우고 그렇게 많이 썼던 그냥 그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지문이. 그래서 그 문장을 어디다 넣는지 번호만 고르면 되는데 그걸 헷갈려서 틀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지문을 외우기만 했지 이 문장들의 흐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왜 이 문장 다음에 이 문장이 오는지 이게 어떤 연결사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걸 정리를 해보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이없는 실수들이 많이 나오는 걸 제가 보고 이제 모든 지문에 대한 이제 내용 정리, 노트 정리를 아이들이 직접 하게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물론 더 깔끔하게 더 이제 완벽한 이제 노트 정리를 아이들 제공해서 만들어서 제공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직접 이걸 쓰다 보면은 이렇게 좀 축약도 하면서 이제 기호 같은 것도 쓰면서 하다 보면 왜 이 문장 다음에 다음 문장이 나오는지 그런 연결을 흐름을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익히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이것도 되게 어색해 하다가도 나중에는 내용 노트 필기도 굉장히 이제 잘 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제 노트 필기라는 거는 사실 영어뿐만이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또 앞으로까지 굉장히 좀 필요한 공부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여기서도 좀 얻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모든 숙제에서 항상 필수로 내는 숙제가 이 오답 정리 숙제예요. 네, 왜냐면 남학생들 같은 경우 특히 숙제를 하고 문제를 풀기까지는 해오는데 이제 채점을 안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채점도 안 하고 채점을 하더라도 이게 내가 왜 틀렸지 정말 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 보는 경우는 정말 좀 많이 소수예요. 제가 이제 올해 남고를 담당해왔지만 보기가 굉장히 드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좀 이 문제 내가 모르는 단어가 뭐가 있었지 이걸 왜 틀렸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는 건 여학생들은 좀 하는 친구들이 보이는데 남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반강제적으로 시킵니다. 그래서 숙제를 풀고 난 다음에는 그 전에 풀었던 그 전 회차에 풀었던 숙제에 이제 채점을 했겠죠. 채점을 제가 학원에 와서 하니까 그래서 그 채점을 한 다음에는 이걸 내가 왜 틀렸는지 어법이면 어법 포인트 모르는 걸 쓴다든지 아니면 단어 모르는 게 있으면 다 찾아서 쓴다든지 이런 거를 기본적인 숙제로 이제 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 마지막이자 제가 제일 자랑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수업의 가장 큰 특장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자체 제작 동영 모의고사인데요. 제가 이제 이름은 형성평가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요걸 이제 제가 이제 폰트랑 이제 줄 간격 이런 것까지 로고는 물론이고 전체적으로 다 그냥 시험지를 거의 복붙한 정도로 제가 이제 한 땀 한 땀 다 만든 실제 시험지랑 거의 유사성이 이제 90% 정도 되는 시험지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일정 감각을 느낄 수 있게 제가 요거를 매주 이제 총 이제 3주차부터 저희가 4번씩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도 제가 이제 직접 이 지문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까 다 정말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제 한 땀 한 땀 만드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적중률도 높은 시험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시험 결과를 매주 이제 어머님들께도 성적표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지만 이제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이제 지난 시간 시험 결과를 이렇게 띄워줍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남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특히 또 집에서 또 잔소리 한다고 더 숙제하고 더 공부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학생들의 특히 또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승부욕이 강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이런 승부욕을 좀 자극시켜주는 제가 일부러 판을 좀 깔아줘서 아이들 스스로 좀 자극을 받아서 좀 공부를 해올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항상 이렇게 결과를 띄워주면 일단은 이제 전체 평균 정도는 넘어야 될 것 같고 또 순위가 밀려나는 것도 보기 싫고 그리고 제가 이거 마지막에 시상까지 하거든요. 우수자 시상도 있고 또 좀 약간 하위권에 있던 친구들도 또 열심히 하라고 노력상까지 이제 또 제일 많이 상승폭이 큰 아이들한테 주는 노력상까지 시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이 있는 시험이고 그리고 이제 또 매 주마다 이제 그 주에 이제 봤던
또 공부했던 시험의 그 지문에 대한 이제 복습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내가 아직 조금 부족한지 이거를 이제 중간 차원에서 계속 좀 확인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좀 장점이 되게 많은 시험이라고 제가 좀 자랑해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워낙 한 문제 굉장히 고민을 오랜 시간 하면서 만드는 시험지이다 보니까 실제 적중 케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객관식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 유형 똑같이 요약문이면 요약문, 그리고 이제 밑줄 친 함축 그림이면 정확하게 같은 부분이 이제 출제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도 여기 앞에 제가 하나 못 보여드린 게 있는데 요 문제 요 서술형 같은 경우도 이제 정확하게 같은 문장이 같은 형식으로 배열이 되었었고, 조건 같은 경우도 조건도 거의 비슷한 조건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보자마자 거의 소름이 돋았고 아이들도 막 시험지 유출된 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 이제 문제 유형은 물론이고 선지 4개가 완벽하게 똑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학교 선생님들 이거 시험지 못 보지 못하시게 하라고 숨기라고 합니다. 이제 혹시 보시고 이 문제는 내시려다고 안 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만큼 실전 감각도 익힐 수 있고 또 그만큼 대비가 중간중간에 많이 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렇게 2021년부터 2025년 작년까지 매년 작년 1학년, 2학년 중에 영어 전교 1등, 그리고 또 이제 단독 1등도 2024년은 교내 이제 유일 단독 100점 저희 학원에서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극상위권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9등급제였을 때 기준으로는 7등급이었던 학생이 3등급으로 이제 4단계를 뛴 거죠. 또는 4등급 학생이 이제 1등급을 찍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이것도 작년의 기준 이제 시험 점수를 보여드렸는데, 이런 이제 점수들이 나올 수 있었던 이제 결과 이유가 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양정뿐만 아니라 사실 작년에 이제 영어 12개 학교의 전교 1등을 또 석권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나왔던 결과 저희가 집계를 했던 수시랑 정시 이제 입시 결과 이제 아이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와 같이 수업을 했었던 많은 친구들도 좋은 결과를 받았던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결과가 사실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잘한 것만으로는 될 수가 없었던 게, 이게 이제 단과 학원이랑 다르게 또 이제 이런 시스템, 민요 학원이 갖추고 있는 원래 기본적인 시스템이 굉장히 저는 큰 역할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좀 핵심적으로 이 민요 학원이 갖추고 있는 시스템, 저희 이제 특히 정규 수업부터 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신 기간은 어떤 식으로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이 됐는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저희가 2.5B반부터 해서 S 플러스 반까지 총 7개 레벨로 나눠서 수업이 지금 정규 수업 한창 진행 중이고, 겨울방학 동안 이제 3개월 동안은 이렇게 지금 레벨별로 나눠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이 이제 모의고사로 치면은 어떤 정도의 수준의 모의고사를 풀고 있는지가 나와 있고, 저는 지금 S1반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월급반, 화목반 이렇게 주 2회반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 둘 다 독해랑 문법 수업 이렇게 한 타임씩 들어갑니다. 대신에 이제 월요일, 화요일은 유형 독해, 유형별로 독해를 이제 보는 시간이고, 영문법 같은 경우도 개념 설명을 하는 시간이라면, 이제 목요일, 금요일은 수능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한 세트 풀고, 그리고 이제 어법 같은 경우도 실제 이제 내신 유형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많이 실전 문제들을 많이 푸는 그런 어법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클리닉 시간이 이제 영문 리뷰 테스트나 단어 시험 보는 시간 50분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수업 시간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지금은 주 2회 3시간, 5시부터 8시까지 이렇게 3시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신 기간 동안에는 아무래도 양이 많기 때문에 클리닉 시간이 1시간 반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도 저희가 이제 학교 지금 방학 시간이고 해서 이제 5시부터 시작했지만 이제 3월부터는 6시부터로 시간이 좀 늦춰지고, 그리고 이제 클리닉 추가학업에서 9시 반까지 이렇게 좀 시간이 차이가 있다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문법 특강인데 저희가 이제 1월부터 해서 1월 한 달 진행했고 2월 문법 특강도 거의 이제 막바지긴 한데 이번에 좀 기회가 안 되셔서 못 들으신 분들은 요거 이제 여름방학 때 저희가 똑같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제가 좀 많이 추천을 드리는 프로그램이에요. 왜냐면 이제 저희 올리비아리 원장님께서 직접 다 교재를 만드시기도 했고 또 이제 직접 강의를 하시는 이제 수업도 있으시고 굉장히 좀 신경 많이 쓰신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강사로서 요거를 이제 가르치기도 하지만 아이들을 제가 3월에 갔을 때 그냥 첫 수업에 보자마자 알아요. 누가 문법 특강을 듣고 누가 안 들었는지 그 정도로 약간 스파르타식으로 이제 모든 내신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개념을 다 싹 다 암기를 시키고 문제도 막 수백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게 딱 티가 확실히 납니다. 그래서 특히 어법이 좀 약하다 하시는 학생이 있으시다면 여름방학이라도 꼭 들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이제 진행되는 기간을 좀 보여드리자면 일단 저희가 3월 9일, 10일 이제 월요일, 화요일부터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 수업으로 이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원의 반이 이제 두 개 반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정규반, 레벨별로 나눠지는 정규반이 있고 그리고 학교별로 나눠지는 내신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레벨별로 나눠진 정규반 수업을 하고 있지만 이제 3월 9일부터 9일, 10일부터는 이제 학교별로 쪼개져서 양정고, 한가람고, 진명여고 이렇게 이제 학교별 수업을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학기 당연히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제 그 시험 기간 동안 계속 그 학교별로 시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시험 기간이 아닌 그 기간에는 정규 수업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사실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사이는 2주랑 2주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 기간은 정규는 정규지만 학교별로 그대로 유지해서 학교별로 이제 자체 정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해이고 이제 문법 수업이긴 하면서도 양정구에 또 맞는 그런 게 필요할 게 있을 거라서 이제 또 외부 지문이라든지 또 서술형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정규지만 그 학교에 특화된 그런 정규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방학 때, 여름 방학이랑 겨울 방학 때가 다시 이제 레벨별로 모여서 이제 일반적인 정규 수업을 이제 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기 중에 이제 한 번씩 1학기, 2학기 한 번씩 이제 영어도 수행이 있죠. 근데 양정고 같은 경우 특히 수행이 많은 학교 이것도 비중이 되게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도 다 1대1로 이제 대본 같은 것도 미리 작성해서 첨삭하고 지도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월 9일, 10일부터 시작을 하지만 이때는 첫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들도 처음 만나는 날이기도 해서 일단 기본적인 OT랑 이제 학교 시험, 이제 양정고 시험에 대한 설명을 어머님께 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어느 정도는 아이들도 알 수 있게 좀 설명을 하는 OT를 가질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외부 지문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하면서 좀 풀어보고 아이들이 좀 출력도 확인하고 제가 이런 시험, 이런 시간으로 첫 시간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12일, 13일부터 목요일, 금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내신 진도를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때부터는 이제 6주 반 정도 저희가 이제 매번 한 지문을 4-5개씩 나가도 계속 타이트하게 쭉 쉼 없이 나가야 되는 그런 좀 빠듯한 진도예요. 네, 근데 이제 첫 주 같은 경우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고등학교에 이제 그 첫 환경에 적응하느라 더 정신없는 많이 좀 힘들어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이제 그 첫 내신 기간 요 주 같은 경우는 이제 과제량을 좀 많이 좀 조절을 해줄 거예요. 좀 적응하는데 좀 집중하라고 과제량이 좀 많이 적을 건데 실제 내신 그러니까 너무 놀라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이제 내신 숙제 양은 정규 숙제보다 훨씬 많습니다. 일단 풀어야 할 숙제도 많고 문제도 많고 제가 또 기본적으로 아까 주는 그런 이제 오답 정리라든지 그런 숙제들이 있다고 말씀드려서 이제 양 자체는 원래 많은데 이제 첫 주에만 조금 요게 조정된다는 거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들 거의 대부분이지만 왜 많은 학원들 중에서 리뉴 학원을 양정고 내신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으신지 이거를 한번 이제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정리를 했고요. 대부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특히 1번 요거는 사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학교 바로 앞에 본원이 있다는 거 아이들이 대부분 그래서 학교 이제 4시에 끝나면 바로 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열심히 하는 아이들만큼 바로 와서 뭐 숙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시간을 활용해서 지난 시간에 좀 못 봤던 시험을 본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그걸 좀 활용 잘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또 그냥 안 오고 그냥 시간에 딱 맞춰오던 학생들도 친구들이 간다고 하니까 어디 가냐 학원 간다 하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약간 분위기도 잘 이제 조성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말씀드렸지만 또 이제 8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보통은 이제 1-2반까지 이제 개설이 많이 돼요. 이제 추후에 좀 인원이 추가됐을 때 이제 1-2반이 개설이 되면 1-1반이랑 2반 이렇게 레벨이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상위권반이랑 중상위권반으로 이제 나눠지고 조금 더 1-2반 같은 경우는 그런 중상위권 학생들에게 맞춰서 조금 이제 클리닉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맞춤 자료로 제공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준비했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이제 사실 내신 수업이라는 고등 내신 수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요거 세 가지가 다 갖춰져 있어야만 진짜 시험이 나오는 구조의 시험입니다. 중학교랑 정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선생님의 강의력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관리만 된다고도 아니고 이 수준 높은 강의력도 물론이지만 이제 꼼꼼하신 관리도 잘 해주셔야 되고 또 자료가 특히 또 고등 내신은 자료가 얼마나 그 학교에 맞춤 자료이고 또 얼마나 또 적중률이 높은 자료인지에 따라서도 되게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저희 학원이자 또 제 수업에 이런 것들이 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런 좋은 결과를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지 않을까 이제 말씀드리고자 요 마지막 이제 보여드렸고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지만 혹시 이제 궁금하신 내용들이나 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좀 더 남아서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